한동훈 전 위원장이 3명의 당권 주자들과 명확하게 차별화를 둔 건 바로 해병대원 특검법이었습니다. 과거보다 센 그런 입장을 내놔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안을 받자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법은 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민주당에서도 그 법을 그렇게 강화해서 낼 때 그걸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런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최지원 기자, 정치부 기자들도 한동훈 위원장의 특검법 제안하겠다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까? 다소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꽤 긴 장문의 출마 회견문을 준비해 왔고요. 어제 거의 한 30분 정도 분량이 됐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도 다른 이제 친윤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당권주자 3명과 본인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슈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계파 싸움이라는 논리로만 비춰지지 않도록 다른 어젠다를 제시해서 관심을 좀 그쪽으로 돌리겠다라는 의중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라면은 특검법 말고는 다른 게 있겠느냐? 예, 그 아이템으로 아마 이게 선정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전에 이제 비대위원장에 나서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도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예, 아마 그 맥락 속에서 이번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정해진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 지점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이 특검법 그 내용은 뭡니까? 예, 이번 한 전 위원장이 낸 거는요.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특검안이 야당 추천으로 특검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형식의 특검안으로 여당이 더 앞장서서 발의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이미 여당에 실기한 바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모두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해서 공수처 결과를 보고 국민의 의구심이 남아있을 경우 특검을 받을 걸로 제한을 다소 더 왔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이 한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다소 순진한 생각이다. 논의 자체가 야당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다만 파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개혁신당 야당 소속인 이준석 대표도 그럼 한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당권 주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지금 야당 입장으로 발의된 특검안 한번 통과시켜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각자 당권 주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 조치를 내놓는지 이거부터 살펴보자 이렇게 다소 또 전향적인 공개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렇군요. 민주당은 오히려 이제 다들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그 해병대원 특검법 아무튼 야당안이 있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안은 여당안은 아니고 여당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공이 넘어간 셈인데요. 네. 민주당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말 당대표가 돼서 또는 뭐 그 전에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 표 어떤 최해병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라고 뭐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민주당이 그 안을 뭐 바로 그대로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아마 그 과정에서 또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일단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평가할 만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 발짝 다가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미 최해병 특검법은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은 7월 초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뭐 7월 4일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 전에 지금 야당 주도로 최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이 주도해서 뭐 이거 최해병 특검법 발의하겠다 뭐 이런 논의보다도 현실
현실적으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때 과연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혹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거부권에 대해 의견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말이죠.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당 쪽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 이거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그랬어요.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그걸 조건으로 걸지 않겠다.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가 서로 이제 해서 아무튼 이걸 하자 이랬거든요. 그 공수처 수사에 관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단 공수처 수사의 종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네. 특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진전된 자세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 얘기가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오려면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야당 안에서도.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지금 본회의까지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지금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직전인 그런데 상황이기 지금 때문에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야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 야당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러면 또다시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그러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주도해서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상대로 해서 그 중간에 타협점을 향한 그런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 원외 인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진행되는 부분은 22대 국회 원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과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깊숙하게 개입하게 되는 결과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예.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국회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논란이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리고 당권 주자들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안목을 길게 해서 큰 틀에서 앞으로 한 2, 3년을 내다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백무 국장께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올 뭐 7월 23일만 보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령 2027년까지 내다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2027년 대선에 지금 목표가 있다는 게 주변 참모들의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여기서 잊혀지지 않는 집권당의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네. 이런 뜻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바로 민심에 벗어나지 않는 그 집권당 대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민심에 벗어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야말로 각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네. 아마 산 넘어 산처럼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그런 부분을 이제 만약에 실제 대표가 됐을 경우 네. 하나하나씩 맞닥뜨려가면서 아마 본인의 입장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이슈별로 이 부분은 윤 대통령과 입장이 같다. 이 부분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그럼 다른 거를 어떻게 해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목표가 과연 달성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뭐 어마어마한 무슨 장애물에 부딪힐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출렁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가 7월 23일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본인 얘기대로 그때 최상병 특검법을 뭐 발의를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은 다 끝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네요. 자칫 잘못하면은 재표결까지도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럼 보세요. 아마 7월 4일 날 한다고 했을 때 네. 해서 만약에 그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에서 반송하면 7월 23일이면 뭐 그때쯤이면 재표결 날짜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20일 뭐 그 무렵에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란 그거는 지금은 그냥 논란을 위한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데 한참 말이죠.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최 국장님, 네. 22대 국회에서 이제 거부권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네. 8표만 이탈을 하면은 이제 재표결이 가결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당할 수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은 재표결될 때 본인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8표가 아니고 한 5표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야말로 간당간당하죠.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7월 4일에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정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재표결이 확정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러닝메이트를 선언한 또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원들은 재표결에 찬성표 던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재표결 될 대상인 민주당의 법안은 네.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난 그 찬성하지 반대한다 않는다고 했기 얘기한 때문에. 거예요. 네.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그 제3자 추천을 전제로 그 특검의 표결에 찬성을 하겠다. 수정안을 그렇게 제출해 달라.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드는데요. 민주당, 조국혁진당 두 당이 추천하는 것만 아니라면 아니라면 네.